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16번부터 18번까지를 좀 볼 텐데요,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을 여기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것을요 괄호라고 얘기합니다. 괄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6번. 원래 악수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중세시대의 기사들은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과 싸울 때 꺼내 들었다. 하지만 때에는 언제가 들어가겠죠.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안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행동이 오늘날에는 반가움과 존중을 표시하는 인사법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 악수는요 상대를 안심시키는 행동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은 반가움과 존중을 표시하는 그냥 인사가 되었다. 인사하는 방법, 인사법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원래 악수는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 상대방이 무서워요, 불안해요 이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옛날에요 중세시대에는 기사들이 칼을 가지고 다닌다.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과 만나면 이렇게 칼을 뽑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저 사람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으면 내가 칼을 뽑지 않고요, 손에 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손에 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악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보여주는 것,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것, 싸울 생각이 없다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인사가 되었죠. 계속해서 봅시다. 어떨 때에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안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행동이 인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요,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나오고요, 안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을 언제 합니까? 나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할 때 악수를 하겠죠. 보여주겠죠. 그래서요, 싸울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악수를 하는 겁니다. 악수라는 건 손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무기가 없는 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상대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금은 악수를 할 수도 있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싸울 생각이 없을 때 했습니다. 지금은 미안합니다 악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었죠. 무기를 새로 구해야 할 때 저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를 주세요, 무기를 사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한 사건 없이 주인공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다룬 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이 영화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만들어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해요, 잠을 자요. 이런 일상, 평소 생활만 들어가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보통으로 보낼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관객들은 영화에 빠져든다. 영화에 집중합니다.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관객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상의 기쁨을 새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크고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평소의 생활만 보여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그 영화에 집중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관객들은요, 평소 생활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 맞다,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큰 일, 특별한 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일, 사소한 일, 소소한 일, 그리고 일상, 이런 것들을 색깔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작은 일, 사소한 일, 일상을 보면요, 주인공이 하루를 평범하게 보냅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일상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다. 특별한 사건이 없다.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래서요, 결론은 크고 거창한 꿈,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이런 일에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작은 일, 사소한 일, 소소한 일,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답을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소소한, 현실 속의 작은 일, 소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요, 평소 자주 못하는 일은요,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상에서 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상, 보통 생활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은 특별한 일, 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4번은 답이 안 되겠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거는 도대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답이 아닙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힘을 내세요. 자, 씨앗 저장고는 미래의 식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식물 자원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보관 중인 씨앗을 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도 한다. 이들은 씨앗 하나를 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닌다.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보관할 가치가 있는 씨앗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씨앗 저장고는요, 보관하는 곳, 씨앗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거죠. 씨앗을 왜 보관합니까? 미래의 식량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 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언제까지요? 영구적으로는요, 영원히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곳에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씨앗 저장고라는 곳에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죠.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씨앗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전국 곳곳에서 씨앗을 구합니다. 씨앗을 구하는 게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는 겁니까? 아니죠. 씨앗을 구하다라는 것은 찾다, 얻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전국에서 모읍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돈을 주고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가서 봅니까? 왜 직접 가서 모읍니까? 연구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직접 보지 않으면 보관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아, 이것은 영구적으로 영원히 보관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가치를 확인합니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 거죠.
모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모으다와 비슷한 말을 여기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씨앗을 모으다, 수집하다. 씨앗을 수집하고 모아야지 보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홍보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거죠. 홍보하다, 알리다, 자원을 홍보하는 일은 아니고요. 사람을 교육한다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가르치다 라는 말은 안 나왔죠. 저장고를 관리하는 일은 물론 하겠지만 여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으다, 수집하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번부터 18번까지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9번, 20번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